네. 멀다, 길다, 맵다. 맵다는 뭐예요? 멀다는 지리적으로 멀고, 지리적으로 머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지고, 나라가 길잖아요. 그쵸. 나라가 기니까 긴 만큼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맵다. 그래서 알기 쉬운 나라가 아니죠.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자연도 맵고. 대자연도 맵고. 그렇죠. 네. 정복인가 수능인가. 네. 주로 이제 수능하면서 대자연 안에서 네. 살아가고 있는. 네. 자, 전문가들의 진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신과 대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칠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이자 그리고 칠레 카톨릭대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칠레 네. 빵 얘기하면서 빈부격차 얘기 같이 네, 했는데 네. 그게 조회수가 지금 제가 보기에 47만 회 정도가 나왔습니다. 와우,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칭찬이 너무 많아요.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요거를 저희가 후속으로 좀 준비를 해 봤는데 네. 지난번에는 빵 이야기, 그러니까 주식으로 어떤 빵을 먹느냐, 그리고 빈부격차에 따라서 뭐 비싼 빵, 그리고 싼 빵 네. 이렇게 또 나눠 먹는다. 네. 오늘은 칠레에 대해서 어떤 걸 말씀해 주실 건가요? 지난번에 빵 편이 나간 다음에 저희가 너무 이제 칠레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포문을 열었다. 저는 이걸 연애에 비교하고 싶어요. 연애? 네. 아. 궁금해야지 연애를 하잖아요. 아, 썸을 썸을 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빵 얘기 나가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빵 얘기를 왜 했냐, 뭐 여러 질문이 많고 약간 약간 티저 같이 끝난 감이 네. 있는데, 그래서 그걸 계기로 더 궁금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한번 칠레를 조금 조목조목 조금 짚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일단 어떻게 생긴 나라인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리를 알아야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에서 한번 오늘은 어떻게 생긴 나라인지. 사실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가느냐도 되게 궁금해요. 네. 어떻게 가지라고 생각해보면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 네, 너무 머니까. 네, 그래서 지구 반대편이죠. 뭐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이라고 말은 하지만 네. 얼마나 먼지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북반구로 갈 수도 있고, 남반구를 통해 갈 수도 있고, 대서양을 건너 갈 수도 있고, 태평양을 건너 갈 수도 있고, 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 제가 이제 17년 동안 여름방학 뭐 학회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주로 이제 우리의 관점은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한국 분들은 미국 통해서 가지 그러죠. 그러면 미국도 뭐 LA를 경유해 가느냐, 뉴욕을 경유해 가느냐, 항공사에 따라서 뭐 아틀란타, 디트로이트 이렇게 남으로 내려가는 방법. 예. 또 아니면은 이제 대서양을 건너면 유럽. 뭐 프랑크푸르트냐, 마드리드냐, 아니면 프랑스의 파리냐 이렇게 해서 가는 방법. 이게 이제 한 번만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고요. 남반구를 통해 가면 호주를 경유하면 뉴질랜드에서 한번 레이오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가는 근데 방법이 호주 있죠. 가는 것도 직항으로 10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뭐 직항 없나요? 뭐 멕시코까지 직항이 가지 않나요? 라고 다들 물으시는데 멕시코에서 칠레까지도 7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멕시코까지 가는 직항도 한번 경유지에서 연료를 충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직항은 없고,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만 24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직항이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와, 엄청 멀군요. 그렇죠. 예, 어디를 경유해도 비행기 안에서만 24시간, 도어투도어로 하면 최소한 한 30시간, 또 조금 학생들이 조금 더 저렴한 비행기표를 구하고 싶다. 네. 그러면 4번 정도 갈아타고 칠레 온 학생도 제가 봤는데 한 48시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진짜 뭐 여행이나 아니면 공부하러 가서도 네. 뭐 유학생들은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한국 방문하잖아요. 네. 칠레로 그렇게 가신 분들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오기도 되게 힘들겠어요. 힘들죠. 저도. 그리고 이제 일단 여러분 칠레 가시면 모든 것이 반대예요. 계절도 반대. 계절 반대. 시간도 반대. 모든 것이 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2월 여름방학에 한국에 오면 네. 추운 겨울이죠. 그래서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막 사시나무 떨듯이 집에 가고 다시 가면 여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않겠네요. 이제 몸이 좀 적응을 해야 되죠. 칠레는 겨울도 추워요? 굉장히 춥죠. 따뜻한 남쪽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 막 산맥 뭐 이렇게 있는데. 예, 사계절이 있고 겨울에 굉장히 춥고 몇 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1, 2도까지밖에
내려가는 경우도 드물 없는데 요즘에 이상기온 현상으로 칠레도 지난주에 영하 7도를 기록하고 지금 겨울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쪽은. 재미있는 건 제가 칠레 있을 때 보면 엘니뇨, 라니냐 이런 모든 현상이 결국 중남미 스페인어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 기후가 이상하면 그 다음날 뉴스에 한국 기온도 이상하더라고요. 아, 한 바퀴 도니까. 네, 한 거기서 바퀴 기온- 돌아서 이게 그 해류가 돌잖아요. 네. 그래서 칠레가 여름인데 굉장히 춥거나 뭐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하면 다음날 한국 뉴스 보면 굉장히 이상기온이다. 이상기온이다 이렇게 나오고 칠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한국과 차이가 있다면 여름이 건조해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습도가 낮다. 굉장히 낮아요. 제가 빨래를 말려보면 알 수 있어요. 빨래를 바로 말리면 말라요. 여름에는 한두 시간이면 마르고 정말 버석버석하게 말랐다 이런 기분이 들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지금도 빨래가 말랐나 이렇게 의심을 하죠. 네. 뭔가 보들보들하니까. 그리고 겨울이 우기예요. 겨울이 우기. 네, 6월, 7월, 8월. 그것도 특이하네요. 네, 유럽과 비슷하죠. 네. 그러면 겨울 날씨는 그렇게 막 달갑지는 않겠네요? 쓸쓸하고 네. 그런데 굉장히 영하로 안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체감 온도가 더 낮은 이유는 칠레가 이제 지진이 있는 나라예요. 환태평양 열도에 속하기 때문에 단열재 안 넣고 이중창 못 하고. 네. 그러니까 또 우리처럼 난방을 바닥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네요. 난방이 천정으로 돌죠. 그러면 뭔가 으슬으슬하고 칠레 사람들은 의외로 난방을 심하게 안 틀어요. 이렇게 그럼 실내에 추우면 어떡해요? 옷을 많이 껴입죠. 예, 굉장히 부자들도 보면은 냉난방을 심하게 하지 않아요. 오, 신기하네. 네, 그래서 여름은 정말 뜨겁고 겨울은 춥고 제가 전에 교환학생들 올 때 어떤 여학생이 따뜻한 남쪽 나라 간다고 여름 옷만 가지고 와서 엄청 영하로도 내려가는데. 네, 파카도 입어야 되고 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또 지역별로도 나라가 워낙 기니까 정말 사계절 옷이 옷장에 늘 있어야 해요. 네.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거는 몰랐네요. 약간 진짜 칠레 하면은 뭔가 네, 다들 남쪽 나라. 남미에다가 약간 멕시코도 상상이 되면서 그렇죠. 약간 더운 네. 상상하는데 춥기도 하다. 또 풍수지리가 달라요. 풍수지리? 왜냐하면 남반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추워요. 남극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풍수지리도 북향집이 좋은 집이에요. 아, 북향이 좋은 집이구나. 그렇죠. 해가 잘 거기는. 드는 집은 북향집.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기니까 네. 위에 지역이랑 아래 지역이랑 사람들의 문화나 아니면 이런 날씨에 그렇죠.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사뭇 다르겠네요. 네, 근데 왜 길까요? 어? 왜 길까요, 칠레는? 그때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억력이 안 왜 좋았어. 길까요? 예. 뭐였죠? 칠레 국경 북쪽은 사막이 있고 사막. 오른쪽은 안데스 산맥이 있고 왼쪽은 태평양으로 있고 그러니까 약간 섬 같죠. 분명히 컨티넨트 대륙에 있지만 섬 같은 나라고 국경이 그렇게밖에 분리될 수가 없는 환경이 있었고 칠레의 나라 말이 뜻이 뭔지 아세요? 칠리. 보통 칠리를 많이 생각하죠. 또 생긴 것도 또 그렇게 생겼으니까. 고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설 중에 하나는 그 아이마라 인디오, 그 북쪽 아이마라 인디오어에 따르면 땅끝, 땅이 끝나는 곳이라고 오. 합니다. 네. 땅이 끝나는 곳?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남극에 가깝고 땅끝 마을이죠, 진짜. 해남처럼. 그렇죠. 땅끝 마을이고 또 식민지 정복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서양을 건너서 처음에는 카리브해 지역을 통해서 멕시코로 가서 뭐 남하하는데 물론 그 다음에는 뭐 남쪽으로도 가고 여러 경로로 갔지만 네. 처음 시작이 그럴 때 이 칠레는 굉장히 도달하기 어려운 곳이죠. 왜냐하면 그 옛날에 사막을 건너서 간다는 건 또 안데스 산맥을 건너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남겨둔 땅이 다 모여가지고 길쭉하게 그렇죠. 하나의 나라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정복자들은 엘도라도 금을 찾아 신대륙으로 갔는데 네. 처음에 칠레는 그렇게 금이 많은 곳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알려져 있어서 정복자들이 약간 좀 소외 좀 등한시했던 곳 그러다 이제 결코 이제 보물이 거기서 발견되는 거죠. 온 나라가 자원입니다. 영토 전체가. 지금 보여주시는 이 사진이
안데스 산맥이죠. 만년설. 그래서 칠레를 여러분 가실 때 이제 미국을 주로 경유하시면 주로 아침에 칠레에 도착해요. 산티아고에 비행기에 따라서 페루 리마에 레이오버 하고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칠레로 바로 가는 것도 있는데 네. 이 산티아고 공항에 도착하실 때쯤 이제 다들 이제 자고 뭐 피곤하고 뭐 이제 스튜어디스들이 아침을 주려고 막 네. 분주할 때 불을 켜면 갑자기 기장이 이 칠레 기장을 만나셔야 이 재밌는 네, 유머를 광경을. 즐기실 수 있는데 이제 다 마이크를 켜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뭐 편안한 비행이 되셨습니까? 지금 창밖을 보시죠. 안데스 산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하면 이제 이런 광경이 펼쳐지면서 가끔 비행 쇼를 해주시기도 해요. 비행쇼요? 예. 아이 거짓말. 진짜 이렇게 휙 약간 이렇게 좀 돌아주시기도 해요. 막 우와. 이렇게 막 쇼는 아니지만 큰 비행기 아니고 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갈수 있는 좀 비행기다. 돌아보시라고 좀 해주시기도 하죠. 그건 이제 중남미식 유머죠. 예. 근데 이 비행기에서 진짜 이 광경을 광경이 보면 보여요. 네.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칠레 반하죠. 와. 네, 반하죠. 이건 진짜 대자연이잖아요. 대자연. 그냥 보여요. 창밖으로 아침에. 저 사진으로만 봐도 저렇게 멋있는데 직접 네. 보면은 정말 그리고 뭐 가끔 구름이 그 위를 덮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지역을 지날 때 굉장히 터뷸런스가 심하죠. 막 네. 비행기가 흔들리고 그러면 이제 내릴 때 사람들이 박수 쳐요. 착륙할 때 와 하고. 내가 정말 중남미식 유머예요. 네. 유쾌한 나라에 살았다고 박수치고. 아, 네. 뭐 해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네. 아까 그 지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칠레 지진이 그렇게 심합니까? 심하죠. 칠레는 오. 주기적으로 2, 30년마다 지진이 있어요. 큰 지진. 큰 지진. 보통 한국에서는 요즘에 뭐 2도, 3도도 지진 이러면 저는 조금 좀 머쓱한 게 칠레에서는 한 4도 정도까지는 템블로르, 진동이라고 해요. 아 지진도 아니고 5도, 진동이다. 5도 정도는 넘어줘야 네. 테레모토, 지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늘 있어요. 늘 뭔가 흔들흔들. 그런데 흔들흔들 하는 것도 가끔은 뭐 요람에 흔들리듯이 하기도 하고 네. 이제 일본이나 뭐 이런 지역에 사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뭐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그런데 지진 방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칠레가. 네. 그래서 건물도 다 잘 돼 있어요. 제가 2010년도에 칠레 그 8.5도 대지진 났을 때 제가 칠레에 있었는데 8.5도요. 네, 그래서 그때 겪어보니까 창밖으로 막 건물들이 젤리처럼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지진 방지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저는 그때 칠레를 정말 다시 봤어요.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서 생각에는 예. 약간 그런 거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는 얘들 너무 촐싹거리고 너무 까불고 느리고 막 불평을 하다가 제가 지진 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시기였죠. 아니, 네. 지진이 그 강도도 높고 빈도도 높아요? 잦죠. 근데 오히려 이 진동이 네. 너무 오래 없으면 사람들이 걱정해요. 아, 큰 거 한 번. 큰 거 온다. 근데 저도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테레모토 술 얘기했잖아요. 네네. 제가 그래서 그 지진을 겪고 나서 지진과 여진과 진동의 의미를 그때 확실하게 알았죠. 아, 그때 술 이름 말씀해 주시면서 뭐 칠레 테레모토가 술. 있고 레플리카가 있고 할 때 정말 기절할 것 같은 그 느낌을 저도 지진을 겪고 나서 알았죠. 아, 그래서 술 이름이 또 네. 지진대로 또. 예,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지진이 그렇게 많으면 그 문화적인 특색이나 아니면 뭐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제가 지진을 겪고 나서 알았는데, 이제 그때 한국 분들이 정말 그게 8.5도가 이제 남쪽의 컨셉시온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하죠. 네. 예, 저도 그때가 2월 여름방학이라 한국에서 한 3주 정도 보내고 가서 한 일주일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덥고, 추운 겨울에 있다가. 그런데 이제 새벽에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제가 안경을 안 끼고 밖을 보니까 건물들은 막 젤리처럼 춤을 추고 막 흔들흔들 하는데 제 이웃집 남자가 막 문 열고 나오라고. 문을 열라고. 왜냐하면 그때 흔들 때 문을 안 열어두면 이게 어긋나서 못 나오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놀란 게 이웃들이 막 문을 열어서 두드려서 문을 열게.
이웃들이. 예, 이웃들이. 저도 알지도 못하는 이웃들이 서로 집에 있냐? 빨리 문 열어라. 그래서 이제 문을 열게 하고 보통 우리나라는 그럼 빨리 뛰어내려가야 되잖아요. 그건 죽으러 가는 거죠. 일단 건물이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저도 이제 그때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지진이 나면 뭐 어떻게 삼각대를 만들어서 그 밑에 숨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지진이 멈추면 그때 다 내려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가스가 터질 수도 있고. 내려갔다가 조금 가라앉으면 다시 올라가라고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잘 잤어요. 전기도 안 들어서 잘 잤다고요? 잘 자고 낮에 그냥 움직이고 밖에 PC방 가고 사람들이 늘 뭔가 먹을 걸 좀 쟁여놓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여진이 한 6개월 계속되는데 그때도 저는 너무 놀란 게 네. 흔들흔들하면 사람들이 얼른 문을 여는 거죠. 열고 제가 놀란 게 이제 칠레 그런 외국 집들이 현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문 밖에 저희 집 문 밖에 제가 조그만 카페트 신발 털고 들어게 놨는데 네네. 여진만 있으면 그 카페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누군가가 그걸 가져다가 그 아파트 계단으로 내려가는 문틈에 끼워 놓더라고요. 아파트 계단으로 가는. 비상계단 문에. 아, 그래야 그분이 안 다치게? 다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탄했죠. 그때 칠레 사람들한테. 약간 칠레 사람들 서로 뭐 이렇게 이웃 사촌처럼 약간 친하게 평소에 지내고 없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없었는데 가끔 뭐 작업걸로 뭐 퐁퐁 있니 이러고 오는 거지. 작업 걸로도. 괜히 와가지고 뭐 뭐 좀 세제가 빌려달라고. 다 떨어졌는데 뭐 줄래 뭐 이런 거지. 그런 건 없는데 놀랐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진 난 다음부터는 칠레 친구들한테 배워서 침대 밑에 배낭을 하나 준비해 놓고 있었죠. 아니 근데 지진 그렇게 많이 나면 안 무서우세요? 살다 보면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지리 준비를 하면서 네. 수능인가 정복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한국에 오니까 많이 들리는 단어가 정복하고 투쟁하고 뭐 나아가고 무엇을 넘어 성장하고. 뭐 너무 그런 말이 나오셔서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자연은 뭔가 오밀조밀하고 예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전라도에 있는 유명한 절을 다녀왔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칠레 고속도로와 비교가 됐어요. 칠레 고속도로를 달리면 정말 건조한 산. 한국은 달리면 아파트. 논 조금 나오고 또 아파트 이러는데 거긴 정말 막 어마무시한 산이 쭉 나오다가 이제 어떤 도시가 조금 보이다가 그리고 이렇게 약간 칠레 중부 지방쯤 가면 저기 어마무시한 산 꼭대기에 이제 빨대 아보카도 나무가 그냥 심어져 있고 예. 정말 버석버석한 흙이 그냥 느껴져요.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정복할 만해요. 예, 그리고 물론 자연재해가 무섭지만 이게 인재냐 아니냐가 많이 논의된다면 중남미의 자연재해는 인재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축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칠레 뭐 트레킹할 곳도 많고 그 유명한 또레스델파이네 국립공원도 있고 가보면 또 북쪽 사막도 있고 저는 한번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뭐 발끝으로 누벼봤는데 네. 사막에서도 새벽엔 영하 15도까지 내려갔다가 낮에 40도까지 가고 또레스텔파인의 남쪽을 가도 막 파카부터 반팔까지를 다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트레킹을 하다 보고 그리고 너무나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 자연이 이러면 신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는 정말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여기를 여행할 수 있는 것 자체로도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됐어요. 제 경우에. 약간 우리 인간으로서 대자연 앞에서 그렇죠. 정말 그냥 생물 중 하나라는 걸 느끼고 거기서 순응하게 되는. 순응하고 적응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가 다음에 역사를 보겠지만 중남미 독립운동도 지진이 터져서 갑자기 막 화산이 폭발해서 못한 곳도 있고 그 유명한 파나마 운하도 처음에는 파라과이 어디 운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화산 폭발로 실패하고 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진이 나고 나서도 한국 분들은 뭐 여기가 갈라졌네 저기가 무너졌네 막 그러는데 칠레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긍정적으로 내가 무사하면 감사하다. 네. 진짜 순응하는 그렇죠. 약간 태도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요거를 저거 PPT를 보면서 네. 하나하나 한번 이제
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하죠. 이제 공항 이름도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 국제공항. 네. 이제 스페인 사람 이름이죠. 저거 뭐라고요?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 스페인 한번 갈까요? 자,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 이름이 뭐 왜 이렇게 길어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 자, 그럴 때 도착하시면 시간도 계절도 정반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름이면 저쪽은 겨울. 반대고 시간도 지금 칠레가 서머타임을 하고 있어서 네. 한국하고 1시간 차이. 1시간 서머타임을 안 할 때는 똑같고 페루의 경우에는 뭐 2시간 차이. 왜냐하면 이게 남미 대륙이 굉장히 크고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네. 칠레 시간은 미국의 미시간의 애나버 정도? 예, 거기하고 같아요. 그렇군요. 예, 시간대가 같고. 네. 자,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놀란 것 중에 달이 기우는 방향이 달라요. 달이 기우는 남반구잖아요. 방향? 네. 그러니까 북두칠성이 없죠. 별이 다르고 이렇게 마리아 십자상이 있고 그래서 달이 한국은 이렇게 아래로 차면서 기운다면 네. 칠레는 그 반대로. 오. 그것도 신기하겠네요. 네, 그래서 남반구는 또 정말 화장실 물이 반대로 돌아요. 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뭐 해는 서쪽에서 뜨냐 이러시는데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예. 시간도 계절도 정반대고 정반대, 달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하늘의 별도 다르고 그렇죠. 이게 이제 2010년 지진 났을 때 저희 집이에요. 원래 더러운 건가요? 아니면 지진 때문에 저렇게 된 건가요? 이제 흔들흔들 하는데 제가 지진을 겪으면서 왜 칠레 친구들이 좋은 가구를 사라고 했는지 알았죠. 왜요? 그냥 가벼운 가구를 살면 저때 그냥 가구들이 다 움직여서 다치니까 묵직한 가구, 좋은 나무로 된 가구. 그래야 가구가 가만히 있고 책정도 쓰러지는 집이 막 흔들렸으니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쓰러졌고 이제 저때 저희 집에 이제 그 아메리칸 키친식의 그 등이 나중에 제가 깨졌길래 재보니까 26cm였어요. 제가 그 사진을 못 찾았는데 그 등이 이제 흔들려서 깨진 거죠. 천장에 부딪혀서. 와.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 한국에서 선물 받은 종이 달려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지간히 바람이 불어도 그 종이 울리는 법이 없었는데 네. 그때 정말 땡땡 엄청 심하게 엄청 심한 거죠. 네, 저 정도 보면은. 지진이죠. 근데 칠레들은 뭐 이것도 뭐 농담처럼 얘기하고 정리하면 되지 뭐 이런 건물이 안 무너졌잖아 이런 거죠. 약간 순응하는 방식을 예, 다 그래서 알고 있는. 이게 이제 그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칠레가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고 보통 여러분 칠레 생각하시면 이 긴 칠레만 생각하시지만 네. 칠레 영토에는 이렇게 칠레 본토도 있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스터섬도 칠레 영토고 이스터 섬은 이제 그 태평양을 건너서 한참 가야 되죠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우리가 모아이 석상 있는 모아이 석상 있는 이스터 곳 그리고 후안 페르난데스 섬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물섬의 배경이 된 섬도 칠레 영토고 또 남극도 칠레 영토고 아니 저기 지금 보고 있는 저 네. 지도에서 네. 아르헨티나라고 써 있는 저 네. 오른쪽 네.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렁이처럼 이렇게 길쭉한 게 지렁이라니요. 귀여운 지렁이처럼 이렇게 네. 옆에 붙어 있는 거. 네. 그 옆에 있는 저 섬나라들. 네. 그 섬나라들. 이쪽 섬은 아니고 여기 왼쪽으로 가보면 이쪽에 이제 아마 한참 가야 돼요. 이스터 섬은 이게 포인터가 안 되는데 이스터 섬은 된다. 네네. 네 이게 비행기에서 산티아고에서 비행기 타고 꽤 가야 되고 여행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것도 다 칠레 영토. 다 칠레 영토죠. 예, 그래서 이제 국경 분쟁도 많고 바다 국경 분쟁도 많고 나라 간에 이 남극도 사실은 굉장히 영토를 구별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남극 저 부분도 칠레 거. 칠레 영토고.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의 몰랐네요. 세종기지가 네. 남극에 가 있고. 네. 네, 중국의 장성기지, 뭐 한국의 세종기지, 남극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 극지연구소에서 가셔서 연구를 하고 계시죠. 예, 이제 오른쪽에 저 빨간색, 파란색은 뭐예요? 자, 이제 칠레를 보통 얘기할 때 나라가 너무 길잖아요. 이게 이제 인구 분포도로 해서. 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인구가 1,900만 정도 되면 한 3분의 2가 산티아고 레히온 메트로폴리타나 수도권 지역에 모여 살고 네. 또 이제 길기 때문에 이제 남쪽으로 가면서 이제 거기 인구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보통 칠레 여러분 때 가끔 또 지도를 보시면 나라가 너무 길어서 네. 지도 하나에 다 표현하기 힘들 때에는 지도를 3등분한 지도도 있어요. 그래서 뭐 노르테치 있고
그러니까 북쪽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모두 16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면적은 제가 볼 때 칠레 16분의 1보다도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전체 면적 따지면 전체 면적을 따지면 남한의 면적은 칠레 이 한 16개 행정구역 중에 하나보다도 조금 작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도착하시면 산티아고인데 한국 분들이 그러면 아 산티아고 순례길이냐? 그건 스페인이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페인의 이제 스페인어권 또는 미국에 가셔도 스페인어로 된 지명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멕시코가 그 지역을 미국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같은 이름이 많은 건 이게 모두 다 가톨릭의 성인의 이름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산티아고도 성인이고 미국의 산디에고죠. 그래서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 자기들이 성인의 이름을 붙여서 그 도시를 이름을 짓고 그래서 칠레에도 로스앤젤레스가 있어요. 칠레도 네, 로스앤젤레스가 작은 있어요? 산티아고 좀 내려가면 로스안켈레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래서 저한테 아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왔냐 하시는데 그 산티아고는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고 여기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고 여기 지금 산티아고가 어디 있는 이 거예요? 중앙에 있죠. 레히온 메트로폴리타나라고 되어 있는 이 딱 가운데에 산티아고가 있는 거죠. 네. 인구 분포는 지금 저기에 580만? 맞아요? 하얀색이? 그렇죠. 하얀색 지역에. 그리고 거의 3분의 1이 여기 모여 사는 거죠. 예, 이 지역에. 전체 인구가 몇 명이야? 한 1,900만 현재는 지금 이 1,900만. 지도에는 합치면 그 정도 되겠죠. 약 1,900만, 2,000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산티아고에 한 580만이 몰려 3분의 1 이상이 모여 사는. 이상이 몰려 그래서 칠레 있고. 사람들이 산티아고 에스 칠레, 산티아고가 칠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인프라도 이쪽에 집중돼 있고 사실은 나라가 너무 기니까 이 긴 지역을 어떤 인프라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그래서 가시면 자 이제 도착한 시점에 따라서 만약에 여행을 가셨다 그러면 도착한 시점에 따라 내가 북으로 갈 것인가 남으로 갈 것인가 정하셔야 돼요. 도착한 시점이 여름이면 그때는 남쪽을 여행하셔야 됩니다. 아, 여름이면 남쪽. 남쪽으로 다 도착한 칠레가 겨울이면 북쪽.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름에 가신다면 칠레가 겨울이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북쪽 사막으로 가는 거고 또 한국이 겨울이다. 그럼 저쪽이 여름이면 그때 이제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뭐 일 때문에 가셨다. 그러면 내가 광산업에 종사한다 또는 천문학에 종사한다. 네. 그러면 북쪽으로 가시는 거고 내가 생물 자원을 연구한다. 내가 또는 뭐 연어 같은 뭐 양식업, 내가 해산물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남쪽으로 남쪽 가셔야 가야죠. 하는 거고. 어허. 네. 오케이. 네. 산티아고는 저 도시 분위기가 네.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나 제가 딱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비교 도시를 하면 네. 어디랑 좀 비슷해요, 느낌이? 그 비교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약간 분위기? 제 경험에는 뉴욕이었어요. 뉴욕? 조그만 뉴욕. 그것도 되게 특이하네요. 아, 제 경험에는 왜냐하면 제가 미국의 학회 때문에 가보면 LA는 UCLA나 뭐 스탠포드나 이런 데 네. 학교에서 간다. 너무 넓은 거예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뉴욕에 갔더니 지하철도 있고 그런데 산티아고보다 넓고 더 생필품 같은 것도 살 것이 많고 그래서 저는 뉴욕이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 네. 약간 분위기나 느낌 자체는 느낌 자체가 교수님 제 생각은. 개인적인 경험은 그랬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16개 지역을 우리가 한번 북쪽부터 이렇게 보시면 네. 나라가 너무 길기 때문에 농작물도 북쪽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농작물도 달라지고 그렇겠죠. 칠레가 와인이 유명하다고 해서 전 국토에서 와인을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농작물도 이렇게 기후 변화 때문에 요즘에 약간 그 농작물의 판도도 지형이 바뀌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고 만년설도 많이 녹았어요. 네. 아 산티아고는 이제 가시면 안데스 산맥이 딱 보이죠. 저 같은 길치도 안데스를 보고 기준점을 삼았어요. 거기가 동쪽이에요. 아, 그러시겠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안데스가 보이면 내가 거기가 동쪽이고 산티아고에 비는 내린다 뭐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런데 산티아고에 겨울에 비가 내리면 안데스 산맥에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스키 타러 다 가고 뭐 난리가 나죠. 거기는 정말 2m 자연설에서 스키를 탑니다. 아, 재미있는 있겠네요, 진짜.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 사람들이 여행객이 많이 오는 거죠. 겨울에는 스키 타러 계절이 반대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북쪽부터 우리가 보면 이 지역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주이고 이제 페루, 볼리비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죠.
저 빨간색. 그렇죠. 네, 첫 번째 지역이면 여기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분쟁이 있겠죠.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아리까이 파리나코타 지역, 그 밑에 따라빠까 지역, 이 지역은 아리까이 파리나코타요? 네, 그래서 아나까나 이 같은. 지역은 원래 페루와 볼리비아 영토였어요. 페루와 볼리비아 영토였는데 칠레가 19세기 말에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지역을 탈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가 안 좋고 저도 페루에 가면 영어로 얘기합니다. 오. 칠레식 액센트가 드러나면 페루 사람들이 싫어해요. 서로 감정 안 좋아요? 그럼 굉장히 안 좋죠. 아하. 예, 이건 또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서 볼 식민지 시대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식민지 시절에는 페루가 부왕령이었고 정말 남미 자치령의 어떤 중심지였는데 독립 이후에 칠레가 더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쟁 관계. 약간 뭐 일본과 한국 같이 뭐 음식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페루 볼리비아가 나라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코로나19 이전부터 불법 이민들이 육로를 통해서 자꾸 칠레로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와서 이 사람들이 걸어서 이민을 간다는 걸 장 상상을 못 하시는데 보통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남미 사람들 다 미국 가려고 뭐 그러는 거 아니야 뭐 꼬요테 행렬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아니 미국이나 이제 중미 쪽은 미국을 넘보겠지만 이 남미가 어떻게 미국까지 그 멕시코를 건너서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그나마 살기가 나은 칠레로 오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는구나. 페루, 볼리비아 불법 이민 뭐 불법 합법 이민이 많은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칠레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축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칠레에서 불법 이민자들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들 네.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축출하는데 베네수엘라 정부도 비행기로 이들을 실어나를 형편이 안 되고 칠레도 굳이 외국인들에게 비행기 요금을 쓸 의향이 없고 네. 그래서 버스로 돌려보내는데 버스로 가려니까 페루 국경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페루가 이 사람들을 못 오게 막은 거죠. 오. 왜냐하면 여기서 버스 타고 가다가 페루에 눌러 앉으면 우리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래서 군사대치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고 이게 이제 그 칠레 아리카에서 국경을 접한 도시가 페루의 따끄나란 도시예요. 그래서 따끄나. 차를 타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거나 차 타고 가다가 내려서 여권을 도장받고 다시 차 타고 건너가는 거죠. 이게 그 우리나라는 걸어서 이북도 못 가니까 걸어서 어디를 간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되시지만 우린 사실 섬나라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남미 대륙에서 걸어서 그냥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국경을 넘어보면 이 두 나라의 엄격한 정말 현격한 차이가 느껴지고 발달 정도나 이런 네. 데서 한번 저는 이 국경을 넘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기분 좋은 여행은 아니에요. 뭐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비엔베니도 알 페루 이제 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써 있는데 이 많은 이제 이게 다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로 콜롬비아에서 페루로 다시 볼리비아에서 페루로 해서 걸어서 칠레까지 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제 너무나 말도 못하게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지역은 뭐 칠레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불법 텐트를 치고 사니까 뭐 텐트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네.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페루, 볼리비아, 뭐 저기 아까 말씀해주신 네.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요 갈등이 그러면은 굉장히 더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최북단주인 타라파카? 자, 이제 최북단이 아니고 두 번째죠. 따라빠까 지역은. 네, 따라빠까 지역은 한국에도 이 따라빠까 와인도 들어와 있어요. 최북단주가 아리까이 파리나코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따라빠까주죠. 이제 그러니까. 보통 칠레선 쉽게 제1지역, 제2지역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수도가 이끼케인데 여기에 자유무역지대가 있어요. 스페인어로 소나 프랑카라고 하는 자유무역지대가 있어서 저도 가봤는데 뭐 그렇게 많이 살 것은 없지만 여하튼 자유무역지대고 한국 분들이 여기서 중고차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대이기 때문에 세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차 살 거면 저기 갔다 와라. 이끼께서 차 몰고 와라. 농담반 진담반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게 이 지역에 이제 옷을 버리는 거예요. 이 리사이클링 이슈가 굉장히 지금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팔다 남은 옷, 안 팔리는 옷. 제가 칠레에서 굉장히
재미있다기보다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미 지역에서 팔리다만 옷들이 남미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미국에 갔을 때 본 H&M에서 세일을 하던 옷을 여기서 정품으로 파는 걸 제가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이 북미 쪽에서 계절을 다 돌아서도 안 팔린 네네. 옷들이 그게 북미 전체에서 수거를 하는 것보다 남미로 내려보내는 게 더 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옷이 많으니까 뭐 팔다가 남은 옷, 사람들이 입다 버린 옷,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 자유무역지대에 들어가서 여기가 지금 거의 옷모덤이 되어 있어서 이 쓰레기처럼.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거 어떻게 해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심지어 또 가난한 사람 여기 가서 또 옷을 뒤져서 막 골라 입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이걸 뭐 태우느냐 어디에 버리느냐 이거 정말 지금 감당이 안 될 지경이라 뉴스에 많이 나오죠. 우리 맨날 옷장에 있는 옷 정리하고 버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 네. 옷들 다 어디 가나 막 이런 생각 하는데 네. 미국하고 북미 쪽, 남미 쪽은 저렇게 네. 저 지역이 옷무덤이 됐네요. 옷미덤이 된 거죠 이제 그 다음 지역이 안토파가스타. 여기가 그 유명한 리튬 트라이앵글이 이슈가 되고 있는. 아하. 네, 여기가 이제 안토파가스타고. 안토파가스타.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우리가 아타카마 사막을 여행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안토파가스타 지역 아니면 그 다음 지역 요 부분을 가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국경을 볼리비아와 접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우유니 사막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아르헨티나와도 국경이 되어 있잖아요. 리튬 트라이앵글이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라고 하면 이제 이 지역이 이슈가 되는 거죠. 여기 이 제1, 제2, 제3 지역까지가 원래 볼리비아 영토였는데 칠레가 전쟁에서 뺏었죠. 아하. 그러니까 칠레는 그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경제 기반의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렇네요, 광물 진짜. 자원을 마련했고 볼리비아는 바다로 나가는 길을 잃었고 페루도 이 사막과 이 광물 자원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칠레가 밉겠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분들은 뭐 칠레가 이게 중남미 전체 국가들이 칠레를 좀 얄미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약간 섬나라 같아서 성향도 조금 다르고 칠레 사람들이 또 굉장히 얕고 바지런하게 그래서 이제 그나마 발전을 했으니까 이웃 나라들이 미워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중남미 불량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불량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 법에 의해서 규약에 의해서 그래서 이들 세 나라가 사실은 페루하고 볼리비아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제 소를 걸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페루는 이 전쟁에서 지면서 바다 영토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칠레가 이 페루 바다까지 다 이제 차지하니까 국제사법재판소가 그때는 페루의 손을 들어줘서 이제 이 지역까지는 페루의 해안 바다 영토다라고 네. 했는데 볼리비아의 경우에는 이제 볼리비아가 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규약 이제 법이 있었고 조약이 있었고 너희가 전쟁에서 졌고 그러니까 너희는 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뭐 칠레 지리와 상관이 없지만 뭐 독도 문제 같은 거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독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꾸 독도 홍보를 하시는데 네. 이 사람들은 뭐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득에 별로 자기들과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잘 안 지역. 들어요. 해외에서 관심 아예 없어요. 관심도 없는 데다가 자꾸 독도 하는데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안 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개념은 다 법에 의해서 조약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여기 분쟁 지역을 보면 우리나라 독도 생각하는 것처럼 네. 하나의 힌트를 또 얻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제가 뭐 그런 논문도 쓴 적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른 거죠. 한국에 올 때도 우리는 태평양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칠레 사람들은 대서양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똑같이 식민지를 겪었다고 해도 그 관점이 다르고 이런 영토 분쟁도 너희는 왜 다 조약으로 안 해? 우리나라가 뭐 19세기 말에 불평등 조약이 있고 막 외쳐도 그럼 왜 조약으로 안 풀어?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저 지역은 진짜 분쟁 많겠네요. 위에 세 지역은 그렇죠. 페루에다 볼리비아, 아르헨티나까지 엮여 있고 해안까지 엮여 있고 위에 페루 있지. 칠레가 정말 온 영토가 자원의 보고예요. 광물, 뭐 생물 자원, 저는 새똥도 자원이 되는 걸 칠레에서 봤거든요. 이 남쪽은 뭐 어마어마하고 이런 또 해양 자원, 뭐 관광 자원 어마어마하고 여기에 이제 세계에서 별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그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그래서 알마 프로젝트라고 해서 알마 observatory 천문대가 여기 있어서 독일 뭐 선진국들 요즘 중국이 어마어마하고 저도 이제 칠레에서 천문학 박사님께 배운 점이 이 별을 관측하는 시간도 국가별로 투자액에 따라서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데 한국은 좀 이제 아직까지 그런 데 관심이 좀 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별 관측 시간도 주요 시간을 다 점유할 정도로. 아, 별을 관측하는 시간대를 삽니까? 타임슬롯을?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지구의 환경 변화라든가 이게 지금 다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바다가 움직이잖아요. 네. 여기서 지진이 나면 일본도 지진이 나고 이 엘니뇨 라니냐가 결국은 바람과 바다와 이 모든 물결로 움직이는 그렇죠. 건데 하나 연결돼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때 하늘을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우주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래서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광산, 천문 뭐 여러 곳에 굉장한 투자를 했습니다. 아니 저기서 별이 제일 잘 보이고 네. 그리고 그 별을 보는 타임슬롯은 투자. 나라마다 투자를 해서 산다? 네. 이야, 완전 모르던 내용인데. 네, 그래서 저는 칠레 이제 그 포닥, 칠레가 한참 구리값이 좋고 잘 나갈 때 그 칠레 연구재단이죠. 칠레 연구재단에서 포닥을 그 박사후 과정을 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장학금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수학이 유명하구나. 칠레가 천문학이 유명하구나. 그때 배웠죠. 그래서 제가 수학학자한테 왜 칠레까지 왔냐고 했더니 우리나라는 보통 미국식 수학을 하는데 네. 칠레는 유럽식 수학을 한다는 거죠. 칠레는 유럽 중심주의 나라예요. 뭐가 네, 다른 이제 건지 우리 역사 시간에 할 때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유럽식 수학을 한다. 또 유럽의 학자들도 많다. 저도 칠레에서 이런 뭐 천문학 관련해서 온 학자들 정말 너무나 글로벌한 학자들과 연구진과 네. 투자 업체를 많이 봤죠. 예, 여기 이제 가시면 그 유명한 아타카마 사막 관광도 하시고 뭐 옆에 볼리비아로 건너가시기도 하고 우유니 사막 들어봤어요. 우유니 사막이 이제 볼리비아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아타카마 사막에서 한 사흘 정도 지내고 나니까 사막에 물려서 내가 굳이 우유니까지 또 이제 여기가 그 간헐천이죠. 간헐천. 예, 그래서 이제 간헐천 관광을 새벽에 가면 아침에 영하 15도였다가 이제 그래서 관광 가이드가 이 간헐천 이제 일단 계란 하나 몇 개 넣어놓고 네. 한 바퀴 돌고 와요. 해 뜨는 것도 보고 오면 계란이 이제 반숙이 돼 있죠. 계란 먹고 토스트 먹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소금 사막 비슷한 게 있어요. 네. 우유니까지 안 가도 그래서 정말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는 곳이죠. 이제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타카마 지역입니다. 여기도 이제 사막이 연결되죠. 네, 여기는 이제 아르헨티나랑 있고 여기 수도는 꼬피아뽀 1420년에도 여기도 대지진이 있었고. 대지진. 그러니까 지진이 났다 그러면 지진의 발원지가 북쪽이 될 수도 있고 남쪽이 될 수도 있고 산티아고 근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칠레에서 한 17년 살고 나니까 지진의 발원지가 어디다 그러면 대충 산티아고는 몇 도쯤 되겠구나라는 감이 오는 거죠. 여기도 1420년에 대지진이 있었던 곳이고 이제 꼬낌보 지역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죠. 꼬낌보.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라세레나라는 도시가 있고 네. 칠레 여류 시인이면서 1945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이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이 여기 가시면 여기가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이 뭐 학교 선생님을 했고 태어난 곳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박물관도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칠레 술 얘기하면서 피스코 사워 얘기했잖아요. 피스코 사워. 네, 그 피스코를 만든 피스코 공장도 여기에 있고. 공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꼬낌보 지역 여행하면서 일본 정원을 봤어요. 일본 정원? 하르딘 하포네스라고 그래서 저는 일본은 물론 이제 칠레와 교류를 맺은 게 100년이 넘었고 또 두 나라가 굉장히 성향이 비슷해요. 섬나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노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칠레 사람도 노를 안 해요. 둘이 잘 통해요. 잘 통하는 게 노를 안 하면 어떡해요? 근데 예스를 잘 알아들어야죠. 그게 우리나라 말에 괜찮아를 잘 이해하듯이
예, 그런 이제 문맥이 있죠. 그런데 이 산티아고에도 일본 정원이 있고 이런 라세레나 구석에도 일본 정원이 있고 곳곳에 일본 정원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뭔가 이렇게 신기하네. 스며들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갑자기 지역이죠. 궁금해졌는데 칠레도 회 먹어요? 회가 그 세비체라고 있죠. 세비체? 예, 페루에서도 먹고 칠레에서도 먹는. 약간 그거는 좀 이렇게 숙성된 훈연. 숙성돼서 양념을 좀 하죠. 아. 네. 원래 그게 이제 쪄서 먹었대요, 페루에서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페루에는. 그 니케이들이 이제 일본식 사시미를 결합해서. 아. 그래서 약간 숙성된. 왜냐면 저도 유럽을 2달 동안 유럽 전역에 다 있었는데 회가 없는 거예요. 네. 뭐 바다 이렇게 있는 근처 가도 일본 막 스시집 이런 데도 잘 없고 그래가지고 아니 바다에 생선 요리도 이렇게 많은데 왜 스시 뭐 사시미 이런 거 왜 안 먹지? 회 안 먹지? 요즘에 칠레에서 이제 스시가 유행이에요. 그래요? 예, 약간 쿨하다는 느낌? 젊은 애들이 젓가락질 하면 쿨하다는 느낌에서 거의 간장에 말아 먹죠. 어허. 그리고 뭐 그 겨자를 와사비를 아보카도인 줄 알고 먹었다가 뭐 놀란 친구들도 큰일 있고 나겠네. 뭔가 요즘 젊은 층에서 요 몇 년 근래 몇 년 동안에 이제 사시미가 근데 사시미 자체는 안 좋아요. 스시로 같이 스시로. 먹지. 약간 그 스시가 주는 그런 문화 코드 요거 자체가 뭔가 쿨하다 이런 게 좀 그렇죠. 형성이 근데 그 됐나 보네요. 회라기보다 이제 그 스시. 그러니까 회 자체로는 별로 질기지 않죠. 예, 그리고 칠레가 나라가 지금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남쪽에서 잡은 생선이 산티아고까지 오는데 결국 유통이 문제예요. 저번에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정말 댓글에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유통이 문제인데 너무 멋진 댓글을 달아주신 맞아요. 거예요. 정말요. 왜냐하면 봤어요. 이게 오가는 시간이 어마어마하니까 이 인구도 많지 않은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정말 칠레산 생선이 비싸요. 비쌀 수밖에 없죠. 이게 남쪽에서 올라오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점점 이제 기온이 바뀌고, 농작물도 바뀌고, 제가 라세레나까지는 산티아고에서 차를 몰고 이제 일행이 가본 적이 있는데, 한 7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산티아고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가면서는 점점 사막이 나오는 거죠. 사막이 나와서 굉장히 지루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깥 풍경도 별로 그렇죠. 없고 그냥 점점 사막이 한 라세레나 지역부터가 더 사막 같은. 그러니까 이 위는 다 이제 사막 같이 나오고 휴게소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평지도 아니고 사막이거나 산지. 사막이거나 산지거나. 그럼 유통 쉽지 않죠. 이제 남쪽으로 가면 뭐 화산이거나 호수거나 어느 분이 아니 뭐 쭉 여기. 횡단철도 왜 안 해요 이러는데 아니 그 기차를 어떻게 깔고 못 뚫죠. 예 못하죠.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인간이 대장 그렇죠. 앞에서. 여기서 뭐 어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또 오케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렇죠. 이렇게 나눠지고 이게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이고 도시 예.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짚어볼까요? 네. 교수님이 어떤 거요? 생각하시는 좀 특징적인 도시, 좀 딱 이제 인상적인 도시가 있다면. 우리가 발바라이소 이제 발바라이소? 가면은 칠레 여행 가시면 네. 가장 그나마 산티아고에서 가깝기 때문에 발바라이소를 가세요. 산티아고에서 차 타고 1시간 반, 2시간. 그리고 이제 이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부터 이제 와이너리가 시작되죠. 여기부터 와이너리가 시작되고 이 발바라이소는 굉장히 재미있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이제 미국이 금강이 발견됐죠. 금강이 발견되면서 남미에도 미국 사람들이 쓸 어떤 항구가 필요했는데 그렇다면 페루의 까야와 항구는 거기서 실패했어요. 대신에 칠레 발바라이소 항이 뜹니다. 뜨고 칠레는 독립 이후에 이 항구를 통해서 영국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칠레 최대 일간지 넬 메르쿠리오도 발바라이소에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발바라이소가 또 피노체트 시절에는 칠레 국회를 발바라이소로 옮겼고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점점 내려오면서는 이제 점점 이제 기후가 바뀌고 이제 아름다운 풍경이 이제 나타나죠. 네. 여기 뭐야? 한국 정부에서 토지를 예, 매표해서 이제 마울레 지역이에요. 네. 여기 빨간데 표시된 곳. 마울레. 예, 그러면 여기 수도가 딸까라는 곳인데 정말 시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처음 칠레 갔을 때 전직 대사님 중에 한 분이 칠레 오셔서 옛날에 우리 정부가 여기 땅을 샀다. 저도 여기 왜 샀을까?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저도 이제 그래서 외교부에 아는 분께 여쭤봤더니 여기에 떼너 농장이라고 하는 농장이 있는데
왜 샀는지는 포도 모르겠어요. 농장? 그냥 농장이에요. 농장? 농장인데 구글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왜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FTA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다들 내가 이걸 했지라고 하셔서 정확한 기원은 모르겠으나 1980년대 이 토지를 매입했고 소유주는 코이카라고 합니다. 코이카. 네, 그래서 지금도 코이카에서 대리 관리인을 통해서 네. 하고 농작물에 대한 수익은 코이카가 가져간다고 합니다. 참 특이하네. 여기 왜 근데 샀어? 저도 가봤는데 왜 여기에 샀을까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높은 분이 방문을 하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가 있겠죠. 뭐가 있겠죠? 이거 혹시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네, 꼭 이런 거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우리,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때 그 대사님께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잘 모르겠고 이제 점점 내려와서 뭐 치안에 가면 온천도 있고 온천. 이게 이제 비오비오 지역에 가면 콘셉시온 여기가 바로 2010년도에 대지진이 발생했던 곳 콘셉시온이 있고 이제 아라우카니아 지역이 있죠. 여기에 때무코라는 도시도 한번 이제 눈여겨 보시면 좋은 게 이 때무코 지역에 가시면 우리나라 이건 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때무코에 갔을 때 그 버스에서 내렸을 때 나무 향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 여기 장작을 떼요 사람들이. 네. 나무가 우리나라의 나무와 다르죠. 어마어마한 울창한. 그러니까 이건 산업이 가 있겠죠. 이건 산업은 칠레 기업처럼 운영되고 그래요? 있는데 굉장히 이미지도 좋고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때무코 지역에 가면 저 버스 내리자마자 그 나무 향이 이렇게 나면서 너무 좋겠다. 너무 그 감동. 예, 그래서 하고 동시에 이 때무코 지역에 마푸체 인디오라는 칠레의 대표적인 인디오가 살고 있고 네. 이 마푸체 인디오가 지금까지도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혹시 칠레 남쪽으로 여행하실 때에는 이 남쪽으로 가는 뭐 루타수르라고 고속도로가 마푸체 인디오 시위 때문에 가끔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때무코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점점 발디비아로 가고 이때부터 이제 독일 마을이 펼쳐집니다. 독일 마을이요? 예. 칠레는 정책적으로 독일 이민을 독립 이후에 받아들였어요. 언제요? 독립 이후에. 아. 네, 그래서 이 남쪽에 가시면 정말 독일이나 스위스와 같은 신기하다. 독일 분들은 여기를 왜 갔을까? 그렇겠죠.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칠레는 남미지만서도 유럽의 뭐 네. 스페인 말을 쓰고 네. 또 독일 이민을 받아들여서 네. 독일 사람들도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발디비아 또 그다음에 이제 이 남쪽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이게 다 호수가 있고 이제 화산이 터져서 호수를 만들어낸 지형이고 그 지역까지 내려가기 전에 이 발디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독일 마을 같은 곳이 나타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엄마 찾아 산말 얘기하니까 잘 모르셨던 것처럼 네.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하이디는 알아요. 하이디의 풍경 같은 곳이 바로 여기 이제 펼쳐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타고니아라는 지역을 여행하실 때 네. 파타고니아 칠레나 파타고니아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역이 칠레 쪽 파타고니아가 있고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가 있어요. 그래서 칠레 쪽 파타고니아는 정말 안데스를 끼고 어마어마한 산이 있는 곳이고 아르헨티나로 넘어가면 갑자기 대평원이 펼쳐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안데스를 건너면 정말 평원이 펼쳐지는 평지. 거고 평지고 산티아고는 굉장히 산세가 험하고 거칠고 딱 산맥 두고 이렇게 좌우로 네, 갈라지는 갈리네요. 거죠. 이 아르헨티나로 산티아고에서 이제 여기 아르헨티나 멘도사로 차로 한 2시간 가실 수 있는데 거기로 산티아고에서 넘어갈 때 칠레 넘어갈 때 커브가 한 29개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죠. 또 많이. 이제 꼬야이끼에 가시면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운 피요르드도 보실 수 있고 또 이 마젤란 해협이 바로 칠레 영토고 네. 이 마젤란 해협을 건너서 펭귄섬도 가보실 수 있고 펭귄섬. 배를 타고 남극 세종기시는 아무나 못 가죠. 저도 못 가봤어요. 가실 수 있고 그래서 칠레는 그냥 온 영토가 자원의 보고입니다. 네. 멀다, 길다, 맵다. 맵다는 뭐예요? 멀다는 지리적으로 멀고 지리적으로 머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지고 나라가 길잖아요. 그쵸. 나라가 기니까 긴 만큼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맵다. 그래서 알기 쉬운 나라가 아니죠.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자연도 맵고 대자연도 맵고 그렇죠. 네. 정복인가 수능인가 네. 주로 이제 수능하면서 대자연 안에서 네. 살아가고 있는 네.
오케이. 칠레. 오늘은 이제 지리에 대해서 네. 알아봤는데 네. 이 도시별로 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특징들을 쭉 말씀을 해주셔서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도 보면서 저 나라마다 하나씩 딱 지역마다 지역마다. 짚어주시니까 네. 되게 와닿네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예. 이번에는 칠레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다음번에 가져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이자 칠레 카톨릭대 교수 민원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